네, 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기소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성악가이자 지휘자로 활동 중인 권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신가요? 퓨전 앙상블 불랑이라는 단체 소속 퓨전 앙상블, 그러니까 네. 국악과 서양 음악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하는. 예. 국악적인 노래도 부르고 예. 또 대중가요도 부르고 오. 또 네. 오페라 아리아까지도 같이 편곡을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팀입니다. 저희의 팀 특징은 이렇게 보컬이에요. 아, 국악 보컬, 네. 서양 음악 보컬. 퓨전이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의 목표는 전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원래 정치인도 모든 세대에게 표를 받고 싶지만 아, 그게 안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네. 어렵죠. 어쨌든 예. 국악과 그 서양 음악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게? 이선희의 인연이란 곡은 전 국민이 또 아는 알죠. 곡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면 국악은 어떻게 부르죠? 인연이라고 하죠. 다르죠. 이런 식으로 예. 부르는데 이제 성악가 성악이 부르면 인연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확실히 이렇게 들으니까 비교가 되네요. 되죠. 예. 이런 신선한 기획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궁금해져요. 예술대안학교를 만드는 예, 과정 예. 가운데 있으면서 예술 강사들을 잘 모였어요. 모집하시던 이사장님께서 그럼 이런 곡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요즘에는 이렇게 융합의 시대니까 예, 예.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8년 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연은 또 자주 나가시나요? 공연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TV 프로그램, 앨범, 또 해외 순회 공연까지 마침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야. 8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업 탐구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특히 음악을 하는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베이스를 광주에 가지고 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광주가 시장이 더 좁지 않나요? 조금 더? 많이 좁지요. 예술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끼리 돈 내서 하는 음악회도 많고 클래식만 했을 때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없어요. 국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런 공연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전라도가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래서 뭐 전수관도 있고 이제 하지만 국악은 이제 서양 음악보다 더 길이 좁다고 해야 되나? 한때는 뭐 공연장을 새로 광주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정기 연주회 이제 같이 이제 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런 이제 시설도 약간 큰 단체만 선정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성을 주는 기회가 이제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연장이 있긴 하지만 다 그 지원을 받아야 국악 공연장은 솔직히 마이크 없이도 할 수도 있고 마이크 뭐 한 대나 고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2개나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곳도 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안 되면 그마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소수만 지원 사업이 되고 하니까 나랑 같이 성악을 배우고 국악을 배운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와, 정말 없어요. 본인이 정말 점점 더 그렇게 없어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실의 네, 그런 네, 어떤 네, 장벽 네. 때문에 그걸 버리고 출산을 하거나 하면 더 제한적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더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은 지가 1년 좀 넘었거든요. 예, 예. 공연 있으면 아니면 연습이 잡히면 저녁에 아기를 맡기고 오는데 이제 이 여건도 따라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아기가 없었다면은 뭐 자유롭게 나가서 공연을 하고 와도 상관이 없고 수업을 원래 저녁에도 제가 수업을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이제 배제가 돼버리고 딱 이제 아이가 이제 등하원 하는 시간 안에만 이제 네.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도 그렇습니까? 어린이집을 좀 빨리 갔고요. 저희 예술에는 출산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성악하는 선생님들은 다 아이가 없거나 한 명 있거나
더 이상을 날 수가 없어요. 네. 내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연습하는 공간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야 이런 게 진짜 총체적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네요. 예술가로서 네.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줄 게 많지만 이거 하나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각각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예산이 대폭 들어가지고 국악 분야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음악인들이 최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그 외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삶을 또 네, 영위할 그렇죠. 수 있고 또 예술 창작 욕구도 계속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은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네. 계속 수업만 하러 공연만 하고 다니고 수업만 아이들만 하고. 가르치고 다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목이 갑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더 이상 에너지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예술적인 그 수준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민영방송국이나 아니면 지역 케이블 TV에 특화된 예술 프로그램 좀 돌렸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 하는 거 그런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명분이 돼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다양성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예술가들의 활동에 대한 진실된 얘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가 바로 서야지 다른 경제, 예. 문화, 예술, 그렇죠. 사회 모든 게 바로 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좀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정치, 또 소외 지역, 소외 계층, 또 우리 예술인도 사실 소외 계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외 계층도 품어줄 수 있는 네. 넓은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두 분 너무 말씀 잘해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꼭 좋은 정책 만들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